슬롯의 데뷔 시즌 우승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클럽에 의해 잘 만들어진 팀인 것을 감안해도 감독이 바뀐 첫 시즌에 무난히 우승을 노릴 정도의 성적은 분명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지날수록 문제가 생겨났는데 특정 포지션에 대한 보강이 없어 과부하를 막지 못한다거나 핵심 선수의 재계약과 같은 문제로 인해 팬들의 불안감이 커진다거나 하는 문제였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메갈리스터의 후보 선수 한 명과 왼쪽 센터백과 측면 수비가 모두 가능한 한 명만 영입했어도 더블을 달성하며 역사를 썼을 수도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사단이라는 표현은 극단적일 수 있지만 눈앞에서 챔피언스 리그를 놓치고 자국컵 대회 결승을 놓친다면 팬들 입장에서는 더한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로마노에 의하면 슬롯은 리버풀이 여름을 아주 바쁘게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반다이크도 비슷한 뉘앙스의 언급을 한 것으로 보아 보드진이 드디어 지갑을 열고 이적 시장에 대한 준비를 하려는 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끄덕찬입니다. 오늘은 리버풀이 다가오는 다음 시즌에 대비하여 여름에 어떤 식으로 팀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쩌면 콥들에게 애증의 이름이 될 수 있는 혹은 배신자 취급까지 받고 있는 알렉산더 아놀드입니다. 굳이 아놀드에 대한 주제를 첫 번째 챕터로 뺀 것은 아놀드가 팀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던 이유와 이를 통해 리버풀 보드진이 깨달은 게 무엇일지 한 번쯤 다루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드진의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름 이적 시장에 아놀드를 만족시킬 이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놀드, 반다이크, 살라, 알리송, 로버트슨 같은 선수들은 다른 선수들과 다르게 클롭이 리버풀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앞장선 팀의 터줏대감들입니다. 이들은 클롭과 함께 시행착오를 겪으며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스리그, FA컵, 카라바오컵 등 참가하는 모든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클롭의 사임으로 인해 감독이 바뀌었고 이는 팀의 분위기가 한 차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황에서 아놀드는 같이 재계약설로 묶인 살라와 반다이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살라와 반다이크는 각각 32살, 33살로 에이징 커브가 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는 나이입니다. 아놀드 역시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장 이들의 다음 경기의 기량이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이러한 문제를 의식한 교체 선수의 영입조차 없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탈락과 카라바오컵 결승전에서의 탈락은 재계약으로 고민하던 아놀드에게 대비가 부족했던 팀에 대한 상당한 상실감과 동시에 팀이 당장 우승할 생각이 없는가라는 의문과 함께 이적에 대한 결심으로 다가왔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놀드가 아니라 아놀드를 잡지 못했던 보드진의 책임입니다. 당장 아놀드의 이적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팀을 자유계약으로 나가게 된다면 예정이 없던 아놀드의 공백을 어떤 식으로든 채워야 하는 재정적으로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부터 보드진이 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시즌부터는 애매한 부분 없이 철저한 준비를 통해 참가하는 모든 대회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리버풀이 이번 시즌을 성공적으로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몇 문제가 겹치는 바람에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미래에 대한 수많은 의견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결과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리버풀은 그 이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입이라는 팀의 삽질로 인하여 더 높은 목표를 눈앞에서 놓친 상황입니다. 현재 리버풀은 우승 경쟁팀입니다. 따라서 영입 단계에서 누구를 영입하든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즉시 전력감일 것. 두 번째, 팀의 장기적인 대체자가 될 것. 세 번째, 후보 선수를 영입할 경우 같은 역할군의 선수일 것.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최소 3개의 포지션을 보충해야 하는데 중앙 공격수, 왼쪽 풀백, 메갈리스터의 대체자입니다. 먼저 중앙 공격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각각 유형은 다르지만 울브스의 마테우스 쿠냐, 뉴캐슬의 알렉산더 이삭이 있습니다. 이적 시장의 단골 손님이자 이삭과 세트로 붙기는 요케레스와 세슈코는 제외했습니다. 리버풀은 무조건 우승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최대한 프리미어리그 검증이 필요 없는 확실한 선수를 노리고 싶을 것입니다. 쿠냐는 순수한 최전방 득점원은 아닙니다. 미드필더를 연상케 하는 엄청난 활동량을 기반으로 한 압박과 오크더블, 필요에 따라 윙으로 빠질 수 있는 넓은 시야와 축구 지능까지 가진 툴만 보며 피르미누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쿠냐의 장점은 아직 쟁쟁해 보이는 살라와 왼쪽에서 마무리 능력을 끌어올린 디아스를 포함해 위협적인 삼각편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반면 뉴캐슬의 이삭은 전형적인 9번 공격수로서 192의 거구와 빠른 발, 뛰어난 발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밑이 뛰어나다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삭의 경우에는 기록이 이를 증명해줍니다. 압박이 강한 프리미어리그에서 드리블 성공 41회로 이는 같은 포지션 대비 리그 1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수비수 한두 명 정도는 여유롭게 제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삭이 중앙에서 공을 운반할 수 있다면 그만큼 양쪽 윙의 공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플레이 메이킹이 되는 스트라이커입니다. 뉴캐슬의 전술 특성상 항상 최전방에 위치하여 압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상대 수비에 적지 않은 압박감을 심어줄 것입니다. 이삭은 프리미어리그 기준 20골로 득점 랭킹 3위에 위치해 있으며 살라와 디아스의 득점
득점 경쟁으로 인해 이적을 한다면 득점 수치가 다소 낮아질 수 있겠지만 리버풀의 부실했던 중앙 공격수의 득점을 이삭이 해결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요케레스와 장점을 공유하는 느낌이지만 중앙지역 플레이메이킹이라는 측면에서 본인의 득점력은 그대로 살리면서 현재 팀의 공격 주축인 살라를 더 살려줄 수 있는 이상적인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요케레스가 가진 모든 툴은 득점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에 앞서 결국 중앙 공격수의 득점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맨유나 아스날 등의 팀에 더 어울려 보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맨시티를 들 수 있습니다. 팀의 거의 모든 득점을 홀란드에게 몰아주지만 홀란드가 활약할 환경이 되지 않으면 팀이 어이없게 침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리버풀은 맨시티같이 후반의 모든 득점을 몰아주는 팀이 아니며 그럴 필요도 없을 만큼 공격 시퀀스가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중앙 공격수로서 득점에 올인하는 요케레스보다 득점도 되고 주변을 살려줄 수 있는 이삭이 더 어울려 보입니다. 이삭이 안 된다면 그때 쿠냐의 영입 시도를 해도 됩니다. 로버트슨의 기량 하락이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체 자원인 치미카스가 전반기의 가능성을 보였지만 갈수록 애매한 폼을 보여주며 왼쪽 풀백 보강은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저는 리버풀의 왼쪽 풀백의 영입 후보로 아약스의 조레라토가 꽤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빌드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으며 센터백도 동시에 볼 수 있는 좋은 유틸성 그리고 왼발잡이라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180이 넘는 신장으로 센터백으로서도 손색이 없으며 풀백이 주 포지션인 만큼 빠른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슬롯, 반다이크, 크라벤베르와 같은 네덜란드 출신으로 팀에 믿고 의지할 만한 선배들이 있으며 슬롯 입장에서도 말이 잘 통할 것이므로 선수 매니징에 대한 수월함이 있을 것입니다. 네덜란드 리그에서 나온 적이 없는 만큼 리그에 대한 적응은 필요하겠지만 수비 귀신인 반다이크가 아직 건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움직임을 반다이크에 맡긴다면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토는 현재 네덜란드 리그에서 2득점 6도움을 기록하고 있으며 리그 공격 포인트에 한정하면 아놀드의 수치와 같습니다. 팀의 주전으로 뛰는 어린 선수가 이 정도의 공격성을 보여준다면 리버풀의 즉시 전력감으로도 나쁘지 않아 보이며 최후방 공격의 중심을 아놀드가 있던 오른쪽에서 하토가 영입될 왼쪽으로 옮기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리버풀 중원의 가장 핵심적인 선수는 메갈리스터입니다. 좌우전환, 빌드업, 수비 커버 등 모든 과정을 높은 퀄리티로 수행하는 리버풀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갈리스터는 교체 자원 없이 과도한 출전으로 인해 경기 중에 맥없이 퍼지는 모습이 많이 노출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는 모습들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 온전히 휴식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16년도의 모드리치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유니크한 유형이고 이만큼 영리한 선수도 없기 때문에 완벽한 대체는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메갈리스터의 대체자에게 요구될 능력 후방에서 흐라벤베르와 수비라인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 공을 받아 빠르게 공격진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6번과 8번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수미와 중미의 역할을 혼합한 박스투박스에 가까운 유형일 것이고 흐라벤베르가 수비적인 역할을 맡아 해줄 것이기 때문에 다소 공격적인 롤이어도 상관없어 보입니다. 저는 프랑크푸르트의 휴고 라르손이 영입 후보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포지션과는 다르게 메갈리스터의 포지션은 후보 선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흐라벤베르는 엔도라는 대체 선수가 있었지만 메갈리스터는 마땅한 대체 선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누가 대체자로 영입될지는 보드진만이 알겠지만 메갈리스터의 체력 부담을 나눠 가질 수 있으면서 비슷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여야만 합니다. 라스팔마스로 임대 중인 바세티치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분데스리가 사비팀의 주전급 선수인 휴고 라르손이 조금 더 유의미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미의 플레이도 보여주는 성향과는 별개로 분데스리가 3골 0도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 포인트 생산력은 다소 아쉬울 수는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주전급 선수가 아닌 후보 선수를 보는 상황입니다. 활동량과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조금 더 다듬어준다면 멋진 선수로 성장할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버풀이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음에도 아놀드 이적설에 대한 대처와 각종 컵대회 탈락은 다소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리버풀은 맨시티나 아스날과는 달랐습니다. 시즌의 각종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며 오랜 만에 리그 우승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팬들이 계속해서 아쉬워하는 것은 리버풀이 더 위를 노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미 지나간 시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남은 시즌을 잘 마무리 짓고 여름에 전력으로 달려서 다가오는 시즌에는 트래블을 달성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